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7월 19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난간표 주일 한국 대사를 조치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더불어 남대사 발언 중에 말을 자르고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국제 외교 관례에 비춰봤을 때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의 발언을 막고 목소리를 높이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세계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승전국 중에서 일본에 점령됐거나 손해를 입은 국가로 한정되며 이는 전쟁 배상이지 식민지 배상이 아니기에 한국은 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식민지 피해 배상에 대한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문제이기에 지금 다시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열린 G20 회의에서부터 한국을 무시하더니 이제 그 강도를 점점 올리면서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을 일본의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비록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앞선다고 해도 한국 역시 세계 경제 규모 12위의 대국이며 한국보다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서 인구가 한국보다 적은 국가는 오직 캐나다뿐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영어를 사용하며 세계 최고의 시장과 바로 인접해 있고 광활한 국토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리함이 없는 한국이기에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 상황이지만 아베 총리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홀대한 이유와 수출 규제 조치는 7월 21일로 예정돼 있는 일본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해 우익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선거 전까지는 한국과 대립하는 국면을 유지해야 하기에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한국의 발등에 떨어진 큰 문제는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세 가지 품목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들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와 같은 한국 주력 수출 기업들이 일본산 소재 공급 없이는 생산에 큰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매우 뼈아프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경제 산업성은 이번 조치가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에 결정된 조치라고 발표함으로써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것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을 포함한 27개 국가를 선정하여 우방국인 일명 화이트 국가로 관리하였으며 이들 국가로의 수출은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한국도 2004년부터 이 명단에 들어갔는데 곧 한국을 제외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매 수익권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90일 정도인데 현재 한국 기업들이 확보해 놓은 재고 물량은 약 2달치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고의적으로 허가를 미룰 경우에는 올 8월에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일본이 한국의 급소를 정확하게 노렸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전면적인 수출 제한보다는 단순히 제도상의 불편함을 주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반성해야 하는 부분은 올해 초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짐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몇 년 전부터 핵심 소재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지내다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 국가의 소재 공급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조차 없다면 과연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 맞는 것인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일 간 교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이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2018년만 해도 대일 무역 적자는 240억 달러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적자 규모가 큰 것뿐만 아니라 수입품 대부분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핵심 소재와 부품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현재 약 20%에도 못 미치는데 관련 소재와 부품의 전 세계 점유율은 일본 기업들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즉, 일본은 비록 메모리 반도체의 직접적인 생산은 한국의 주도권을 뺏긴 상황이지만 관련 소재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이와 같은 수출 규제 행위는 통상 규칙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어서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한국 기업들로부터의 구매가 줄어든다면 해당 소재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 역시 매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일본산 반도체 재료가 안정적으로 조달되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대체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곧 일본 제품 탈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수출 규제된 소재를 이용해 생산하는 한국의 제품들이 일본의 소니, 샤프, 도시바 등의 기업들에도 약 10조 원가량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들 역시 중간재 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은 이번에 반드시 그 이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청와대 역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노 외상의 발언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며 외교적 노력으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WTO와 자유무역의 원칙이 크게 손상되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고 지금 같은 경제 보복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보다 더 강한 국가로 어서 빨리 거듭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